자,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이야기, 시스템의 문제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속속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A 경장이 허위로 종결했던 또 다른 사건의 60대 남성 실종자 가족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세 번째 갔을 때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찾아달라 요청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문제는 이 숨진 채 나중에 발견된 이 60대 남성의 가족들이요. 세 번째로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었는데요. 문제는 이 시점입니다. 세 번째 경찰서를 찾아서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할 그 당시는 경찰이 이미 장미란 씨 사건의 허위 종결 사실을 알고 있던 시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실종자, 가출자가 아닌 실종자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게 성인 실종자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출자가 분류가 돼서 이 수색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시스템으로 또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종자, 가출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실종이라고 한다면 행방불명이고 가출일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나간 것인데 사실상 가출이나 실종을 했을 때 강력 사건에 뭐 연루됐다든지 아니면 납치 의심이라든지 자살, 죄송합니다. 극단적 선택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뭐 수사가 시작되고 수색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사건이 난 뒤에 즉 가출이나 실종한 뒤에 며칠 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장 수사가 안 되고 담당 경찰에서는 임명만 시킬 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좀 암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종 사건이나 가출 사건이나 동일시로 보고는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색 범위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네. 누가 할 수가 있느냐, 담당 경찰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전문 기관이 하는 것이냐. 일단은 그 신고자의 내용을 들어보고 사항을 판단한 다음에 긴급하다 싶으면은 위치 조회가 가능한데 긴급하지 않으면은 위치를 찾으려면은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면은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뭐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사유들 이 얘기를 실종자 가족 앞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종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완되고 확대돼야 될 시스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그리고 실종자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경북에서요 실종된 중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번 사건 유력한 피해자가 붙잡혔습니다. 남성. 그런데 이 남성이 잡고 보니까 피해자의 실종 사실을 처음 알린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실종됐어요라고 실종 신고했던 사람이 피의자네요. 그렇죠. 남자친구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 유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중국에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학위 수여식, 졸업식을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근데 이제 가족들과 20일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겁니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그 다음 날인 21일 저녁 7시께에 실종 신고를 한 거죠. 네. 경찰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초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 거짓 실종 신고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족들도 지금 그 애타게 그 유학생을 찾고 있었고 거기에 남자친구가 이거 실종됐습니다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남자친구가 초기 피의자에서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고 다행히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남자친구도 피의자 선상에 올려놓고 그 남자친구 집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닷새 만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네. 그걸 찾게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초 신고자도 결코 피의자 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조직에서도 이 시스템이 완벽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을 하기 위한 견제 장치 또 보완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달 후면 그 견제나 보완 역할을 했었던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히 폐지되고 검찰조차도 사라집니다. 이제 경찰에만 우리 국민들은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에서도 경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경찰로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될 때 책임 또 져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라고 말했던 이 의원은 경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자, 여당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조직을 두고요. 이제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제주 사건을 보면서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고 있죠. 최근에 잇따른 경찰의 이 부실 대응 논란이 조금 전에 들으셨던 대통령의 발언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를 이제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개편한다. 한 달 만에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경찰 시스템이 불과 한 달 만에 이게 개선이 될지가 좀 걱정이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수 국무총리한테 경찰 개혁 기구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기구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있을까요? 그 형사소송법을 사실 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국무회의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네. 그런데 형사소송법 거부안에 대해서도 거부를 했고, 네. 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충분히 예상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주장돼 왔던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검수완박의 차원에서 오랫동안 주장이 되어 왔고 결국은 그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까지 시켰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뭐 제주도 실종 사건이다, 장윤기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와서 경찰 개혁기구 신설을 검토해봐라. 이건 완전히 유체 이탈이죠.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네. 저는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더 화나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기구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나서 앞으로 더 이제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네네. 이제 와서 정책의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야권에서 여권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뭐 정치적인 공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당장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10월이 되면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은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검찰은 사라지죠. 검찰청은.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자 오늘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요. 검찰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 폐지를 꺼내든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못된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닥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깔때기 보안 수사권 논란으로 이거를 이제 돌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말 이 논란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주 못된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장윤기 사건, 제주도 허위 종결 사건, 이거를 보안 수사권 문제로 몰고 간 겁니까? 저는 그게 일단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몰 것 같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안 수사권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한 달 남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부터 폐지가 되는데 네.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잡아내지 못한 사건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형사법 개정과 연관시켜서 네. 이거 봐라 보안 수사권 폐지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건 논리의 비약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다만 저 부분은 저희가 사실 민주당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될 경우 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있을 때도 발생했던 그 사건들이 네.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네,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들려드려야 되는 얘기는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들 개인의 일탈도 이런 개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무조건 정치적 공격이다, 국민의힘이 못된 행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그거를 계속 확신을 들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김영배도 충분히 레토릭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네. 좀 더 공을 기울여야 되는 거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킬 네. 것인가 여기에 찍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정치인들은 진짜 국민들이 뭘 불안해하는지를 알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못 알아듣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성 교수님도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안 수사권이 이제 완결된 거 아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습니까?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건이 정말 경찰의 부실함, 경찰의 부패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정권과 민주당에 네.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무조건 매달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다 쓰지만 검찰한테는 보안 수사권 안 주겠네요. 지금 그 원칙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당권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보완이 되더라도 검찰에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